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지난번에는 박근필의 인터뷰로 아마 찾아뵀을 텐데, 이제 트위터, 지금 X죠. X에서 어떤 분이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어쨌든 이제 이름을 이렇게 변경을 해봤고, 아마도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계속 이 이름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 사전에 네, 공지를 해드렸듯이 오늘 모신 인터뷰인은 엄마의 브랜딩님, 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시는 분은 또 많이 아실 테고 또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텐데 어찌 됐건 오늘 또 좋은 내용의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좀 이런저런 대화를 속 깊은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도 어머님과 이렇게 뭔가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건 저도 처음이라서 어떤 또 오늘 말씀 또 귀한 말씀을 해주실지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사전에 일단 인사말은 요걸로 마치고 엄마의 브랜딩님 앞으로 좀 이름 기니까 저는 엄버님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엄마의 브랜딩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의 브랜드입니다. 저는 이제 엄마분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들을 영상이랑 글이나 이런 컨텐츠들로 만들어 보고, 네. 그러면은 처음부터 예전부터 그러니까 궁금했던 건데 개인적으로 뭐 닉네임에서 이미 알 수 있지만은 엄마의 브랜딩이라고 이제 지을 때 딱 타깃을 어떻게 보면은 엄마라고 이제 한정을 지은 거잖아요. 물론 엄마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영역도 대상들도 포함해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예상에는 닉네임에 걸맞게 주 활동, 주 타겟은 엄마에 관련된 뭔가 그런 대상이 싶은데 그렇게 닉네임이라든지 타겟을 대상을 정하신 연유가 궁금했어요.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 정하게 되셨는지, 저는 이제 제가 결혼하고 육아하면서 그런 경력 단절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 제가 그 시간을 처음 겪어보니까 되게 뭐 스펙이 좋거나 아니면 그 전에 결혼 전에 뭔가를 했었던 분들도 결혼하고 그 육아하는 기간에는 그런 것들이 좀 희석되거나 아니면은 좀 뭐랄까 그게 되게 의미 없게 느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SNS가 막 주변에서 해야 된다, SNS가 기회다, 찬스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방법들을 봤을 때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지가 항상 걸렸었기 때문에 엄마들한테 맞는 방법은 좀 더 쉽고 단순하면서도 짧은 시간에 효율이 나는 거면 좋겠다라는 거에 의미를 맞춰서 시작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작게는 음. 어, 제 개인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저도 엄마니까 좀 더 넓게는 나는 이렇게 해봤더니 좀 됐는데 혹시 이 방법이 맞는 엄마분들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머님의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그런 거를 토대로 나오게 된 거네요. 그죠? 나도 네,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경단녀라고 하나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경단녀를 위한 뭔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나 보다. 그죠? 내가 맞아요.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활동을 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엄마의 브랜딩님이라고 이제 닉네임을 걸고 활동을 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요 닉네임 자체는 작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작년에 이제 더 퍼스트 활동 같이 하면서 닉네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뭘로 할까 하다가 사실은 이걸로 하기가 조금 내가 아직 그 정도의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을까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뭔가 더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잘하고 그래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하다가 그냥 좀 작게 그냥 동네 아줌마들한테 내가 요만큼 했는데 이거 좋았어라고 소개하는 느낌으로라도 좀 작게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1년 조금 지나가고 있는. 음, 저는 한 적어도 뭐 2, 3년은 좋게 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불과 얼마 안 됐다, 그죠? 그러면은 엄마의 브랜딩님이라는 닉네임 말고 이전에 뭔가
활동을 하신, 뭐랄까, 역사라고 해, 히스토리?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엄마의 음, 브랜딩님으로만 뵙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아, 뭔가 활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네. 어떤 식의 활동이 있으셨는지. 블로그는 저는 2000년 초반부터 사실 했었어요. 2000년 그때, 초반. 맞아요. 거의 어, 블로그 초반부터. 근데 그때는 이제 개인 일기나 아니면 좀 리뷰 같은 거 쓴 내가 쓰고 싶은 글, 정말 개인 글, 이런 걸로 쓰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런 걸 어떻게 컨텐츠화 할 수 있을까? 엄마들끼리 수다 떨면 수다라 그러고 그게 컨텐츠로 제고 가공이 되면 글이 될 수도 있고 영상 컨텐츠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접점에 대해서 좀 고민하다가 처음엔 닉네임이 날라리 워킹맘이었거든요. 뭔가 상큼발랄하다, 그죠? 네, 왜냐하면 아, 나는 집안일도 뭔가 항상 좀 미숙한 것 같고 내가 제 기준으로 뭔가 육아랑 일이랑 다 같이 이렇게 잘할 수는 없다. 그냥 좀 편하게 즐기자. 그래서 날라리 워킹맘이라고 그 리가 제 나름대로 의미 부여한 게 이로울 리였거든요. 근데 아,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날라리라는 어감이 약간 좀 안 좋은 어감 같다라고 의견 내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죠. 소위 음, 노는 사람. 음, 약간, 뭐 이 단어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약간 까진 사람. 음. 그쵸.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뭔가 컨텐츠적으로 생각해서 아, 이거를 좀 더, 만들기에는 이름을 좀 바꿀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엄마의 브랜딩을 하게 됐는데, 음.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그러면 직접 지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네, 직접 지었어요. 직접? 근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직관적이고, 아,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확실히 일단 알 수 있으니까. 네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오랜 기간 네이밍을 되게 고민했었고, 그래서 음, 그 고충을 되게 아는데, 어찌됐건 되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예. 음.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뭐, 전자책도 뭐, 한 권, 두 권 이렇게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전자책을 쓰게 됐고, 어떤 전자책을 썼고, 예, 뭐, 이런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책을 제가 제일 오래 걸렸었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 어, 전자책 관련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2, 3년 전에 한번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가 좀 해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제 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대하게 생각해요. 책을 쓰려면 막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고, 엄청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1년 반이 넘게 시작 자체를 전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 많은 책이라는 분들이 그 그럴 거예요. 부담감. 응.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전자책을 처음 안 써봤던 상황에서는 전자책이나 책이나 느낌이 똑같았어요. 음, 뭔가 어떤 재화된 컨텐츠로 뽑아낸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방법적인 부분보다 저는 심리적인 부분을 극복하는 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저 되게 음, 벽이 있죠. 음. 뭔가 이건 되게 대단하고 막 그런 거 아닐까? 약간 그랬는데 그러다가 어 제가 그때 진로 체험 교사를 했던 경험으로 먼저 이게 필요한 분들한테 빨리 좀 어, 정리를 해서 드리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구두로 아는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걸 설명할 거면 내가 이거를 좀 컨텐츠화해서 바로 전할 수 있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거 쭉 보고 바로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좋은 거야. 이거 너가 한번 해봐. 이 엄마한테 소개해봐. 그러니까 이 마음이 되니까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만에 써가지고 첫 음, 번째 전자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그때 진로 느낀 게 체험 교사에 맞아요. 관련된 내용. 네네. 그게 초중고 진로 체험 교사 따라하기라는 책인데 이 그러면은 맨 음, 처음부터 그 전자책은 어떤 수익화를 기대하고 원해서라기보다는 애초에 전자책 음, 집필 취지 자체가 남한테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좀 덜 수고롭게 또 그들한테 도움이 되게 뭐 이러한 약간의 이타적인 내용 이유 때문에 집필을 하게 된 거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음, 신기했던 게 제가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 내가 뭔가 어떻게 해야지. 이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 안에 갇혀서 되게 음, 시작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 저 사람한테 빨리 알려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알려줘야지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가진 자료나 정보가 훨씬 더 객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전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음, 쉽게 전해주지? 이거 진짜 엄마들이 부업을 하기 너무 괜찮은데?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면 이 사람이 처음 봤을 때 쉽게 이해하고 바로 따라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연결이 되니까 음, 그때 제 심리적인 벽도 싹 없어지면서 좀 전달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유튜브 영상도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었거든요. 그때도 음. 똑같아요. 책 읽고 엄마들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 부연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유튜브도 채널 만들고 되게 오랫동안 영상을 못 올렸는데 아, 이거 모르니까 빨리 전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영상을 금방 찍게 되더라고요. 야, 이게 아마 어머님도 아실 텐데, 제 기억이 맞다면 김종원 작가님이 항상 강조를 하셨던 잘하려고 하지 마라.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 잘하려고 하면은 더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더 일을 그르칠 수 있고 그러지 말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면은 충분하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없어진다. 그거를 거의 뭐 몸소 이거를 알고 하신 건 아닐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거를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거를 완전히 적용해서 실천을 하셨네요. 몸소 느끼셨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막 원래 이타적이거나 굉장히 막 남을 위해 살아야지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음, 저는 되게 좀 개인주의 성향이에요. 내 할 일 제대로 하고 내가 할 거 똑바로 하자 약간 이런 주의인데 근데 제가 오지랖이 조금 넓은 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근데 내가 써보고 진짜 좋거나 이러면 소개하고 음, 싶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음. 오지랖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보면은 주책이고 참견이고 지적이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좋은 측면으로 보면은 정말 그게 말 그대로 이타심이거든요. 뭐 나 과시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래도 내가 이거 나만 알기엔 뭔가 아까워. 남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라는 게 1이라도 있어야지 오지랖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100%나 과시욕 뭐 허영심 이거에 100% 똘똘 묻힌 거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오지랖도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나 이게 뭐 약간의 여기서 핀트가 벗어난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뭐 앞으로 무슨 걸 써야지, 무슨 책을 써야지,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이거를 짚어볼 때 필요한 게 오지랖이거든요. 내가 뭐에 남들한테 잘 참견하고 내가 무슨 내용을 자주 언급하고 지적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오지랖을 하지? 그거를 내가 잘 살려야 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지랖이 갖는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활동을 하면서 SNS에서 되게 중요하게 깨달았던 게 음, 저는 SNS라고 하면 내가 내 컨텐츠를 잘 정리해서 이걸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야지 뭐 이런 느낌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만 제한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시작도 되게 느리고 뭔가 그럼 내 거를 잘해야 돼. 여기에서 막 맴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만 뭐 더 아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누구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 명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한테 알려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내가 오히려 시작도 더 빨라지고 음, 그래서 뭔가 남들을 위하면은 나한테도 좋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한 적은 있어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결국 또 나도 정리가 되고, 더 이해가 되고, 더 기억이 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선순환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뭐 한때 되게 유행했던 말, 초보가 왕초보에게. 그런 거잖아요. 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막 엄청 뛰어난 전문가나, 막 엄청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뭐 예를 들어 10 기준이, 10점이 만점이면은 내가 아는 게 한 3점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2점, 1점 안에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제공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접근하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굳이 막 7점, 8점, 9점을 채워야지만 시작을 할 수 있어. 그 밑에 사람들을 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러면은 너무 늦고 그러려면은 정말 그죠?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나보다 좀 덜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이 한두 명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서 다른 사람들도 늘 강조하지 않나. 그래서 전자책이든 뭐 그냥 종이책이든 아니면 어떤 SNS 어떤 글이든 뭐든 소위 말해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 생산자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완벽해야 돼. 늘 우리 항상 말하잖아요. 완벽주의, 그놈의 완벽주의. 완벽주의는 정말 가장 심한 자학이라고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니까 그거는 내려놓고, 나 애초에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내가 비록 요만큼밖에 알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니 일단 해보고 하자. 하면서 그럼 나는 점점 나도 4점, 5점, 7점이 될 테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또 잘 하셨네요. 그 시기에. 음,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 더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렇게 제가 한계를 알면 나눠줄 수 있는 게 한 개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1년 뒤에도 내가 나눠줄 건 누구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게 한 개를 나눠줘서 그걸로 뭔가 도움된 분들이 있다라는 걸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음. 기분 좋으면서, 그러면 내가 10개를 알면 나눠줄 수 있는 게 10개가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죠. 응, 응. 근데 그 10개에 대한 마음이 내가 혼자서 나는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뭐든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나는 목표를 이거 해야지 하는 것보다 좀 더 진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진짜 많이 알아서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이 질감 차이가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 멋있는 사람 돼야지. 나 진짜 뭐 잘난 사람 돼야지 보다도 조금 더 저한테 진심으로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 와, 나 정말 잘 살아야 돼. 진짜 음, 좋은 사람 되고 싶고, 좀 나눠줄 게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그렇죠. 내가 어쨌든 아는 게 많아야지, 내 파이가 많아야지 그만큼 줄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나의 성장 욕구를 자극하는, 그죠? 그게 뭐, 다른 측면에서는 일종의 부담감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좋은 측면으로는 계속 나에게 뭔가 자극 계기가 되는 거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정진하고 분투해야 되겠다. 이러한 연료가 될 수 있는 거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게 결국에는 정말로 나한테 돌아온다는 말이 너무 뻔하고 식상한 말이긴 하지만,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삶을 저도 불과 지금도 뭐 그렇게 막 100% 살고 있다고 제가 뭐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기 시작한 게 불과 저도 1, 2년밖에 안 됐지만은 이런 마인드 자체, 태도 자체가 없던 시기와 그렇게 마인드와 태도를 장착한 시기를 비교하면은 정말 좀 다르거든요. 예. 분명히 제 주위 사람들도 좋아하고 뭔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게 보이고 그들한테 뭔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저는 기분은 당연히 좋고 그걸 넘어서서 그럼 좀 더 잘해주고 싶다. 좀 더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정말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윈윈인 거죠. 선순환. 맞아요. 그러면은 돌아와서 전자책, 아까 전에 잠시 그 진로 체험 교사 콘텐츠 유튜브 영상을 말씀하셔서 아마 제가 그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우연인지 제가 찾아서 봤는지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어머님 덕분에 그 진로 체험 교사라는 게 있네? 그 영상을 보고, 저도 이제 어머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해가지고, 이제 직업인 특강 진로 체험 교사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고마움을 느끼죠. 예. 그래서, 야, 콘텐츠 하나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크든 작든 뭔가 바꿀 수도 있고, 되게 좋은 경험을 선사해 줄 수 있다. 예.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전자책이 제가 알기로는 자녀분도 전자책을 발간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됐는지 어린 자녀분으로 알고 있는데 미취학인가요? 아니면 어, 초등학생? 10살이에요. 초등학교 10살. 3학년인데, 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저는 한 개를 안다라고 하면 얘네를 주변 상황이랑 연결을 잘 시키는 거. 음, 그게 다른 방법이랑 다른 요소랑 믹스해서 해보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전자책이랑 두 번째 전자책을 써봤잖아요. 그러니까, 아, 전자책은 이런 순서랑 이런 과정으로 쓰여지는구나. 그리고 전자책이 가지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애기랑 집으로 오는데 본인이 해리포터 같은 소설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음. 그래, 그럼 한번 평소에 써봐라. 글쓰기를 좋아했어요? 글쓰기를 좋아했다기보단, 일기 쓰기를 일단 매일 어, 시켰고, 왜 어머님이 시켜서 아니면 자발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학교 숙제로 시키긴 했었는데, 학교 숙제에서 이제 저학년 지나고 나니까 따로 검사를 안 했는데 저는 아이가 본인 감정 표현이나 생각 표현하기에는 이게 되게 좋은 습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매일매일 하도록 습관만 잡아주면 나중에는 본인도 모르게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3년 다이어리라고 있어요. 매일 똑같은 날짜를 그 해 지나고 나면 1월 1일, 그 다음에 1월 1일, 그 다음에 1월 1일 이렇게 쓰는 거. 그 일기장 노트가 한 페이지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몇 줄 안 써도 꽉 채울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그걸 사줘가지고 애한테 이제 매일매일 일기 쓰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필박하거나 그럴 때 막 그림 그리면서 옆에 같이 만화를 그리거나 아니면 그냥 책처럼 막 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예 대놓고 그런 소설을 쓰고 싶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써보라고 했는데 집에 와서 이제 막 샤워하고 딱 앉더니 2시간인가 3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계속 쓰는 거예요. 글을. 어, 어. 말 그래서 그대로 몰입이다, 아, 그죠? 네. 그래서 그냥 쓰고 있나 보다 하고 글을 봤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괜찮아요. 제가 어, 생각한 되게 막 유치뽕짝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나름 서사가 있다. 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동화책으로 나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내가 전자책 쓰는 방법은 아는데 그 동화라는 요소로 들어가게 하려면 그림이 필요하잖아요. 음, 처음에는 아이가 쓴 디지털 드로잉 그림을 넣을까 하다가 그 그림이 막 용도 나오고 조금 입체적인 느낌으로 그림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전에 이제 AI를 이용해서 그림 만드는 법을 윌퍼원이 알려주셨었거든요. 그러면 그 그림 사파를 넣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했는데 그 내용이랑 맞는 그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로 표지까지 같이 해가지고 만들어 보자 하고 냈는데 승인이 됐고 어, 또 이북으로 얘가 보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게 나오니까. 야, 그래서 정말 흔치 않은 경험이잖아, 그죠? 그 나이 근데 때 어, 요, 전자책을 발간하는 아이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현장에 있으니까 이게 해볼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현장에서 이제 이거를 경험을 안 했던 분들은 이게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러면 이게 다른 애들이나 음, 어떤 그런 아이들 기관이나 이런 데서 활용해도 되게 좋겠다. 맞아요. 워낙 뭐 국어학원이나 이런 데서 애들 우리 방학 동안 음, 뭐 전자책으로 동화를 하나씩 내보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린이 기관에서 짧은 글을 모아서 아이들 에세이로 이렇게 뭐 시집으로 낼 음,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 그림까지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가족들끼리 뭐 우리만의 우리 가족만의 동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또 정리해서 내면 그걸로 되게 뿌듯해하는 애들이 생길 거고, 그 책의 요소가 되게 짧더라도 그 집에 되게 기쁜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럼요. 우리 애기가 이런 거 했어. 라고. 그럼 그걸 딱 생각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그렇죠. 거예요. 네. 이게 내가 아는 노하우를 전달했을 때 누군가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되게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족의 기쁜 찰나의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너무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야, 들어서 그거는 너무 괜찮은 걸 넘어서
모든 일을 통틀어서 가장 기쁜 일 아닐까요? 그죠? 어떤, 한 네. 가정에 특히나 아이가 기뻐하는 거면 그보다 더 뜻깊은 일이 어디 있어, 그죠? 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해가지고 그 방법도 적은 전자책을 어,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작업하고. 이야, 음. 그것도 빨리 나오면 좋겠다, 그죠? 예, 그러면 정말 고루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N수가 점점 점점 늘어나면은 정말 그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경험이자 평생 자산이자, 그죠? 음. 또 그거를 계기로 해서 뭔가 이것과 관련된 뭔가 일이 됐건 뭐가 됐건 또 활동을 그들이 또 해나갈 수 있는 거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저 자녀분이 독서를 많이 했어요? 글을 쓰려면 해리포터를 쓰겠다 하면은 뭔가 평소에 인풋이 많았나요? 아이가 책은 되게 많이 해요. 음, 그래서 좀 학교에서도 시험을 안 보고 책을 보는 적이 있을 정도로 음, 약간 좀 좋게 말하면 자유형이고. 근데 아기 때부터 읽었던 건 아니고 어렸을 때 이제 막 책을 많이 읽어줘야 된다 그래서 딱 주면 저희 애는 책을 던졌거든요. 안 음, 보겠다고. 얘는 그렇게 뭔가 강제로 하거나 해야 돼라는 의무감이 주어지면 안 되는 성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약간 뭐 그런 기질이 있고. 그래서 아이가 그때 공룡이나 고래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된 책들을 여기저기 아이가 자주 다니는 뭐 기어다니거나 뭐 음, 걸어다니는 길목에 다 펼쳐놨어요. 좋아하는 음, 장난감 옆에도 두고. 그러면 애가 놀다가 그 책 보고 그림 보다가 이렇게 보면은 책을 보는데 나중에는 그게 재밌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찾아서 읽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간접적으로 유도했던 기분이 바람직하다, 나네요. 그죠? 모든 어, 부모가 바라는 모습이잖아,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읽게 할까? 예, 그게 참 쉽지는 않은데. 음. 그러면은 다음 이제 또 질문인데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또 어떤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해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저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결혼하고 중국에 넘어가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언어를 모르니까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음, 안 그래도 이제 막 거기서 결혼도 처음이고, 출산도 처음이고, 육아도 처음이고 이런데, 그 처음인 상황들에서 내가 뭔가 여기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어떤 경제적 활동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게 되게 뭐랄까, 육아 우울증이랑 같이 합쳐지면서 좀 심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그때 EBS 다큐를 보는데 부부 갈등 그런 거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문화 엄마들이 약간 시골 지역의 시골에서 어 밖에 뭐 농사일 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네, 되게 학교를 다니고 막 고학력자의 젊은 엄마인데 농사하고 육아하고 이러면서 되게 그 단조로워하는 일상을 보면서 약간 좀 네네.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아, 그때 음, 나도 저기서 저 엄마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음, 뭔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다문화 애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네, 걔네들이 커서 같이 있는 환경도 더 많아질 건데 음, 그 가정에 있는 애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그러면 애들이 행복하려면 사실은 엄마가 행복하고 안정감이 있으면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음, 근데 저한테 있어서 SNS 활동이 어떤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카드 같은 역할을 줬기 때문에 저 엄마분들도 그런 SNS 활동을 통해서 그런 기회의 카드를 잡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컨텐츠적으로 뽑아져 나와서 어, 어떤 세팅이 되기만 하면은 그 다음은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거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음, 누군가 지역도 영향을 안 받고.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어차피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엄마들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가 나올 텐데, 그러면 그 엄마분들이 할 수 있는 컨텐츠 거리를 내가 예시 사례로 조금씩 정리를 해서 SNS 하는 방법론적인 걸 연결을 시키면 그 엄마분들이
음, 체계적으로 SNS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나는 이 요소로 컨텐츠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음, 것까지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엄마들이 이걸로 뭔가 작게라도 시작을 하면 이제 좀 삶에서 활력이 생길 거고, 음, 그래서 엄마들이 좀 재밌어 하면 작은 거라도 엄마들이 뭔가 성취하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엄마가 집에서 웃을 일이 많아질 거고, 음, 그러면 애들도 더 행복해지겠다. 그러면 해보자. 어차피 이쪽도 앞으로 더 막 커지면 이쪽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많아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약간 그게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은 다문화 가정 그 대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온라인뿐만 아니고 오프라인에서도 뭔가 활동이 이어지시는 건가요? 네. 아무나 그 블로그랑 보고 연락이 먼저 온 경우도 있었고, 음, 그리고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책이라는 컨텐츠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음, 근데 이게 강의랑 연계할 정도로 그 연결고리 지점이 될 수 있을까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몇 기관에 컨택을 해봤는데 다행히 또 연결이 잘 돼가지고 다문화 센터 기관에서도 해보게 됐고 음,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럼 전자책을 내가 아는 분야나 얘기할 수 있는 파트로 어, 강의 교환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강의랑 시키는 방법도 있겠다. 음, 왜냐하면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됐으니까 그럼 엄마들도 뭐 저보다 더 많이 어떤 파트에 대해서 아시는 것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음, 그분들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을 테니까 어떻게 또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려도 되게 좋겠네.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알려드리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소개를 해야 되지? 뭘 어떻게 약간 뭐 방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고민하는. 음. 음, 근데 그것도 참 뜻깊은 활동일 것 같아요. 예. 또 그분들은 우리 일반인, 그냥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뭔가 활동보다 또 뭔가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올 것 같고,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쉽진 않지만은 상대적으로 더 뭔가 보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인터뷰도 해보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엄마분들이나 일반 분들을 만나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컨텐츠가 모두 다 하나씩 있잖아요. 각각. 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네 그러네 하고 도움받는 것도 되게 많은데 진짜 이제 좋은 얘기들을 들으면 혼자 듣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인터뷰도 일반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 왜냐면 혼자 하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음,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엄마들끼리 막 모여서 얘기하고 나면은 그런 정보가 있었네 하고 집에 오는 건데 그 엄마분이 내가 아는 거를 잘 정리를 해서 책이라는 걸로 만들어 보고 이걸로 또 SNS 등록도 해보고 그걸로 오프라인으로 누군가에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걸로 만들면 사실은 이미 강의 활동 하는 분들보다 어쩌면 더 찐 현장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음, 저는 되게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막 음, 은퇴한 분들 같은 더 대단한 노하우들이 있을 거고 경험치 시간이 더 많으니까 다문화 분들도 그분들만의 또 색깔이 있을 거고 그렇게 따지면 되게 괜찮다 그 SNS라는 도구가. 맞아요. 네. SNS는 정말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음, 아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그냥 킬링 타임용으로 활용하면 한도 끝도 없고 낭비되는 시간이, 그죠? 근데 뭔가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약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제3자 정말 많은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 그게 가 닿고 그죠? 알게 모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SNS는 잘만 활용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 그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1만 구독자가 넘으셨죠?
최근에.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음. 저는 뭐, 저도 정말 뭐 유튜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도 되게 뭐 초라한 숫자에, 지금 몇백 몇밖에 구독자가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우러러 보이는데, 유튜브를 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유튜브 활동은 사실은 이 채널 말고 다른 채널에 한 5, 6년 전에 시작을 했었어요. 아, 지금 그때, 현재 하고 있는 채널 네. 말고. 그때 이제 제가 중국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관광지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리뷰 채널, 진짜 현지인들이 아는 맛집이나 그런 음, 관광지 좀 팁. 여기 오면 왜냐면 자꾸 맛없는 곳들을 많이 가시니까 그 여행객들 때 여기는 맛없는 곳을 진짜 가. 맛있는데 어, 여기에 가야 되는데 그런 적 있잖아요. 음, 그리고 그때는 한국의 유튜브가 붐이 일어나기 조금 그래도 한참 초창기였기 때문에 어, 컨텐츠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조회수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거 하나랑 그리고 키즈 채널 해서 애들이 거의 좀 아날로그적인 어린이 채널, 동화도 그렇고, 아날로그적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동화 컨텐츠면 시각적으로 너무 자극적인 그런 플래시 화면 말고 음, 제가 이제 손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진짜 그 예를 들어 아기 돼지 삼형제다 그러면 음. 그 아기 돼지를 손으로 그려서 실제로 풀밭에 갔어요. 풀밭에 가서 풀밭 배경으로 이렇게 연극처럼 해가지고 오디오를 따로 따서 그 화면이랑 합친 거예요. 와, 그럼, 그러면은 엄청난 정성이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는 건데 조금 아날로그적인 화면으로 편안하게 화면 전환이나 이런 색감의 자극도를 낮춰가지고 대신에 이제 그만큼 뭐 뿌잉뿌잉 뭐 효과음도 많이 넣고 애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넣어야 음, 되는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중국에서 뭐 이제 애 키우고 그러니까 시간도 좀 넉넉하니까. 음,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 뭐 생일 데코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인테리어 팁이나 이런 것들 같이 두 가지를 해서 그때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음. 그 이후에도 어, 한 몇 년 하다가 좀 안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뭘까요? 이제 제가 수업, 그때 유튜브 크리에이터 수업 강의를 한국 와서 이제 다니면서 그 채널에 대해서 똑같이 수업 들었던 분 중 한 분이 똑같은 가짜 계정을 만들어요. 음, 그래서 그 가짜 계정에 조금 이런 걸 올린다고 약간 그런 느낌 영상들이 난 걸 보고 왜냐면 이 채널 두 개를 동시에 가르쳐 준 곳이 몇 곳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금 놀란 게 있어가지고 아 영상에 어, 뭔가 내가 노출이 되고 가족이 노출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조금 놀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아, 채널이 더 커지거나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더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 애기도 있고 가족도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때 한동안 좀 못했었어요. 음, 못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채널을 만들어 놓고 아, 뭐라도 올리고 싶다. 왜냐면 계속 하고 싶은 영상들은 적어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그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시작을 못하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그 첫 번째 전자책 쓴 걸로 아 이거 좀 연결할 수 있게라도 시작을 하자. 그렇게 해서 또 시작이 됐어요. 그런 음. 그러면 어머님 유튜브 채널 쭉 훑어보면 어쨌든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과 비슷한 어떤 인터뷰 형식 내지 어떤 분을 모셔서 그분의 이제 얘기를 주로 담는 그죠. 그런 게 많은데 그러한 뭐 예를 들어 그분들을 섭외할 때 어떤 식으로 섭외를 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시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 나름의. 저는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컨텐츠가 있다라는 감이 좀 오는 거. 그러니까 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지금 뭔가 글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의 진짜 컨텐츠는 이게 아니라 요거일 수도 있겠는데? 라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어, 어, 좀 감이라고 하기 좀 너무 두리뭉실할 수 있는데 혹은 엄마들에게 이런 요소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파트가 보인다던가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강점이 되게 좀 입체적으로 어,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막 여건이랑 막 편집이랑 시간이 더 빠르고 이러면 원래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셔서 하고 싶다였었고 근데 그 생각보다 이게 막 집안일이랑 다 같이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아 이건 네 욕심이고 저는 사실 그 인터뷰 채널이랑 몇 가지 한 세 개 정도 옵션으로 같이 해가지고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여기에만 좀 허덕허덕하긴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좀 1순위는 그래도 이분이 가진 컨텐츠, 진짜 컨텐츠, 얘기했을 때, 수다했을 때 확 들을 수 있는 컨텐츠 이런 걸로 거의 요청드렸던 거. 음, 그 진짜 컨텐츠, 뭔가 알맹이, 뭐 잠재력, 포텐셜,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당사자 본인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거가 어머님은 뭔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끄집어내고 맞아요.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남한테 알리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그 맞아요. 당사자 본인한테도 당신은 이러한 게 당신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신은 이러한 점도 있다. 맞아요. 이러한 강점 내지 장점 내지 이러한 포텐셜도 있다. 이러한 뭔가 일종의 뭐랄까 기획자적인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약간 것도 그죠? 맞아요. 음, 그런 것도 음, 있고 약간 저한테 있어서는 보물찾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를 음, 들어 뭐 투더미님 지금 글쓰기입니다, 여러분. 글쓰기 약간 컨텐츠 약간 이쪽으로 얘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제 눈에는 투더미는 어떻게 보냐면 투더미님이 진짜 강점은 딱 목표로 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정해졌을 때 여기에 있어서 그 뚫고 나가는 원동력 그때 본인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되게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던 게 좀 기억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그 자기 확신을 갖게 되는 스토리나 상황들이 있었을까? 그 어떤 루트들이 있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음, 왜냐하면 글쓰기적인 요소는 많이 받고 우리가 컨텐츠를 봐서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음, 그 컨텐츠보다 컨텐츠를 말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더 많은 것 음, 같아요. 이 사람이 거기까지 가기 위한 그 고유한 자기들만의 색깔과 성향과 기질과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만들어진 그 과정들 있잖아요. 음, 이 과정을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 음, 얘기를 제가 듣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마치 원석의 한쪽 면만 보고 있었는데, 인터뷰하거나 여쭤보면서 할 때 그게 되게 보석처럼 좀 조각되는 걸 내가 음. 보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말 왜냐하면 그대로 네, 입체적으로 보인다. 맞아요. 남들한테 쉽게 보여지는, 액면가 그대로 보여지는 거는 당연히 나도 보이는데, 그것 말고도 나는 다른 쪽도 보여지고, 보고 싶고, 궁금하고, 알고 맞아요. 싶고, 어, 음, 그래서 사실 조회수를 떠나서, 이런 누군가의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과 제가 마주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잖아. 서사, 그 사람의 음. 서사, 내러티브, 그죠? 어, 그래서 음, 이 사람의 그 스토리텔링을 내가 지금 이렇게 맨투맨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신기하고, 왜냐하면 다른 삶을 살았다 어떤 한 인생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지도 되게 기본적인 거는 되게 드리는데, 그걸 바탕으로 한 꼬리 질문이 되게 많은 편. 음, 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이 말 속에서 이 말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런 요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음, 이런 요소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게 저는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음, 사람이 정말 다양하고 진짜 다양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왔고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찾아가는 게 너무
공을 찾는 야,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터뷰어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예. 음, 인터뷰하는 대상을 상대로 그냥 뭐 되게 흔하고 천편일률적이고 그냥 뻔한 질문 말고, 그죠? 정말 뭔가 색다른 관점에서 또 뭔가 남들은 알지 못했던 그런 중요한 부분을,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그 질문을 통해서 뭔가 알게 되고, 질문을 받는 당사자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에 대해서 알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뭔가 그러한 사람 위치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타고났다고도 볼 수도 있고, 뛰어난 감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관련해서.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인터뷰를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거는 진짜 뭐 이걸 두 번째밖에 안 됐지만은, 이런 형식의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영상이나 이런 거는 되게 즐겨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 되게 궁금하고, 그 사람은 왜 저런 삶을 살았고, 왜 저런 선택을 했고, 그 이유엔 뭐가 있었고, 뭐 그런 우여곡절 서사 이런 게 되게 궁금해서. 근데 결국에는 그걸 타고 타고 가다 보면은 뭔가 제 안에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배우고 싶은 거. 어, 저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여유 때문에 저런 선택을 했고, 저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왔고, 그러면 나는 이걸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뭘 배우고 싶다. 저 때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를 배울 수 있고, 저 때는 나도 그러면 저렇게 한번 해봐야지를 배울 수 있고, 그러니까 뭔가 배우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이게 출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어찌됐건. 그래서 인터뷰 자체가 갖는 그런 강점 중에 하나는, 인터뷰하는 그런 두 사람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근데 그 중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하면은 뭐냐면 질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예. 그냥 뻔한 질문 말고 되게 좀 날카롭고 뾰족하고, 또는 꼭 뾰족하지 않더라도, 어? 저런 질문도 할 수 있네. 저런 거를 궁금해 할 수 있네 하는 질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참, 그래서 약간 그 투다운님 인터뷰 이렇게 제안해 주셨을 때, 네.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편집 안 하고 풀로 가는 게, 어떤 거? 편집을 안 하시고 음, 풀로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신선한 거예요. 아니, 왜? 라고 했는데, 그 자체의 그 러프한 느낌이 너무 흥미롭다. 그리고 전 아, 질문지가 없다고 했을 때 저는 약간 그런 걸 좀 즐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뭐가 나올까? 어떤 얘기가 그러니까. 나올까?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그럼 어떻게 그 질문들로 풀어가실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거기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사실 했던 그러실 것 같아. 그거 자체가 뭐지? 궁금해 하셨을 것 같네요. 음, 지금 음, 보니까. 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핑계면 핑계고, 제가 뭐 배우고 시간 투자해서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 말고 이렇게 말 그대로 러프하게 진짜 생날것으로 로우하게 하는 것도 분명히 뭔가 장점이 있을 거라는 전 나름의 판단에 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하다 보면은 저도 나중에 뭔가 피드백을 받을 거고, 아이, 그래도 결국에는 장단점을 따졌을 때 편집하고 뭔가 예쁘게 뭐좀 어쨌든 그럴싸하게 만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에 서면은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한동안은 한번 요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죠. 예. 왜냐면은 뭔가 사전에 그렇게 조율이 많이 되면은 그런 뭔가 이 현장감이랄까 뭔가 그런 재미가 요소가 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네, 제가 인터뷰에서 느낀 게 조다모님의 인터뷰 강점이라고 지금 느껴서 들으면서 이분이 진짜 내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인터뷰나 얘기나 질문을 하다 보면 약간 형식적이라거나 아니면 그 컨텐츠적인 요소로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게 음, 느껴지면 거기에 맞춰서 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이분이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시고 지금 그 얘기하는 내용을 토대로
계속 생각하면서 확장하면서 뭔가 같이 연결을 시키시고 있는 거구나. 이게 같이 대화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 저는 지금 되게 재밌는 거. 제가 음, 추구하는 바거든요. 음, 근데 그걸 또 느껴주시니까, 네. 아, 또 닭살이 막, 또. 역시 타고난 전문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파파님한테도 아마 여쭤봤던 질문일 것 같고, 앞으로 계속 나오실 분들한테도 여쭤볼 것 같은데, 인생에 있어서 돌이켜보면은 뭐, 근 5년, 10년? 어쨌든 돌이켜봤을 때, 뚜렷한 뭐 전환점 내지 터닝 포인트 이런 게 있었는지, 그게 있었다면은 뭐 어떠한 일이었거나 어떤 계기였는지 그런 게 또 궁금해요. 가장 최근에 저는 이 SNS 활동 이제 닥퍼스트 통해서 같이 해보게 된 건데, 이유가 저는 진짜 개인주의 때문에 혼자 하자, 혼자 잘하자, 뭔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SNS에서 왜 소통이 중요하고 왜 공감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한가 했을 때 몰랐거든요. 음, 저는 인터넷에 댓글 쓰는 것도 싫어했었어요. 왜냐하면 닉네임 부르는 것도 너무 오글거리고 음, 약간 모르는 사람이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어, 있었는데 어, 같이 했을 때 뭔가 으쌰으쌰 하면 좋은 게 뭔지를 모르니까 SNS 상에서 그리고 이런 SNS 상에서 하는 그게 뭔가 오래 갈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쵸. 그런 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음, 경험을 안 해보면은 그런 시각이 어떻게 보면 흔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음. 예, 첫 번째로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 마음은 항상 아날로그 그 현장에 머물러 있는데 음, SNS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음, 근데 같이 뭔가 해본다. 그리고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좀 마음이 맞고 결이 맞고 이런 분들이랑 같이 얘기가 되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왜 사람이 공동체로 같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SNS는 그게 연결고리들이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느껴지고. 음, 그리고 그런 보이는 부분을 통해서도 느꼈지만 어, 혼자 했었으면 내가 이만큼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음, 내가 혼자 블로그 글을 쓰는 영상 편집하듯 혼자 했더라면 아직도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을 난 못 올렸을 수도 음, 있다라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다른 사람과의 어떤 접점이나 역할이 영향을 준다라는 게 되게 제곱 이상을 넘어서 좀 풍성하게 해줘요. 음,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같이 교류하거나 뭔가 얘기하거나 내적으로든 그리고 내가 이걸 중간에 뭔가 안 하고 싶거나 약간 슬럼프가 오거나 그럴 때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는구나 라는 면에서 그게 이제 첫 번째 공동체의 역할을 알겠다라는 그런 터닝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SNS를 이제 꾸준히 조금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돼요. 어, 왜냐하면 SNS 할 때 제가 지속적으로 못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안 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 기간들을 이 파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의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부분이 약하네. 음, 뭔가 내가 지금 시간을 효율적으로 짜는 부분이 약하네. 왜 약하지? 이렇게 뭔가 멀티로 했을 때 이거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가? 혹은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 SNS는 결과치로 보이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거기에 음, 있어서의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전히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또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바로 뚫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얘네를 또 멀티적으로 관리하려면 내가 정말 시간이랑 업무 파트랑 이걸 잘 나눠야 되는 거구나. 음, 근데 이걸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 그럼 분배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계속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키우면서도 못하는 거를 보완하거나 이걸 보는 부분이 생기니까 어, 제가 몰랐던 제 모습들 혹은 음, 알았지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보게 되는 것 같고. 음, 근데 그거를 계속 마주하게 되잖아요. SNS 그렇죠. 컨텐츠가 계속 나가니까. 그러니까 너무 재밌으면서도 너무 괴로운 부분. 왜, 양면이네, 양날이고. 왜 이걸 이렇게밖에 못하지? 근데 어, 이걸 통해서 또 제가 느낀 게, 아, 내가 나의 부족한 면에 대해서 나를 대하는 데는 되게 엄격하구나. 음. 사실은, 아, 이건 못하네. 그냥 이렇게 가면 되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니. 근데 그래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자신한테 관대해진다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왜 뭐 글을 쓰면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 그, 객관화, 메타인지가 높아지고, 음, 뭐, 예. 근데 그 생각을 정리하는 건 조금 1차적인 부분에서의 내 상황을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음, 내가 내 감정이나 내 내면의 진짜 깊숙한 부분을 마주하는 파트의 글쓰기는 그 주어진 상황을 되게 어느 정도는 쿨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이걸 계속 회피하고 내가 컨텐츠적으로 하고 두면은 얘네는 여전히 봉인된 채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네, 그러니까 음, 사실은 컨텐츠라는 거나 글쓰기를 내가 그냥 배출한다. 뭔가 뽑아낸다. 약간 이 차원으로 보면 되게 어, 그야말로 나가는 컨텐츠적으로만 생각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마주하는 나와의 진짜 찐 내면의 컨텐츠가 음, 이게 나를 내적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요소들이 아까 공동체 파트랑 내면이랑 더 심화적으로 해서 매일 마주하게 되는 현장인 거예요, 음, 저한테. 음, 그러니까 내가 굳이 SNS 안 했으면 이걸 덮어두고 일상의 바쁨 속에서 오늘도 뭐 이거 해야 돼, 뭐 처리해야 될 것들 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음. 지속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마주보고 계속 올라오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실시간으로 나를 마주하게 되고,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되는 현장이구나. 그래서 그 과정을 인정하고 수용해 간다라는 게 음,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정말 정말 밀도 있게 저를 성장시켜 가는 부분이에요. 어, 맞아요. 일종의 기록인 거고, 이게 누적 축적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비포 애프터 내가 이제 확연하게 확인이 가능한 거고, 실시간으로 현재, 내가 뭘 지금 해냈고, 하지 못했고, 내가 뭘 해야 되고, 어쨌든 계속 이제 시시각각 분석이 되는 거고,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음, 그거를 이제 좋게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은, 그때그때 휘발되는 거고,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비교하기가 어렵고, 맞아요. 그게 뭐 SNS, 어떤 콘텐츠 생산, 이런 거에 큰 이점이죠. 맞아요. 그래서 뭐 비슷한 맥락일지 모르겠지만 소비자 말고 이렇게 생산자 입장에서 살아야 된다는 게 이런 말씀해 주신 내용과 좀 맞닿아 있지 않을까, 예, 싶기도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거의 후반부에 다다르고 있는데 벌써 또 역시나 한 짧으면 1, 20분, 길어봤자 2, 30분 해야지 했는데 그럴 수가 없네요. 워낙 하고 싶은 대화도 너무 많고 저는 뒤에 일정이 없기 때문에 더 길게 하고 싶지만 어머님도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슬슬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혹시 뭐 인생의 뭐 나름의 좌우명이랄까 아니면은 가치관, 철학, 뭐 삼고 있는 뭐 어떤 무엇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저는 SNS랑 하면서 제가 이제 이걸 왜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건 내가 되게 이걸 중요한 왜 것 같아요. 할까? 근데 되게 조금 본질적인 부분 같이 있는데 저는 행복한 가정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걸 제가 행복한 바라요. 가정이 많아졌으면 네. 좋겠다. 그러니까 음,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애들이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아, 네. 저는 그거를 제가 되게 닭살이.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들을 한 것도 엄마들의 행복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엄마들이 돌볼 아이들이 되게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걔네들이 그 순간.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이들에게 맨투맨으로 직접적으로 갈 수도 있고 엄마들에게 갈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어 진짜 어떤 애 한 명이라도 되게 그 아이가 기뻐하는 순간이 많이 만들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 그래서 제가 막 잘 되고 아는 게 많아지고 나눠줄 게 많아지면 음, 아이들이든 학생들이든 약간 그 층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계속 하고 싶다. 그게 어떤 컨텐츠든 뭐가 되든. 그러니까 애들을 제가 되게 사랑하는 거 좋아. 저도 어머님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트윗에도 남기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뭔가 뭐 꿈이라면 꿈이고 바람이면 바람인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뭔가 일을 하고 싶거든요. 음,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봉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거기 근데 어쨌든 뭔가 그들을 위한 무언가 뭐 꼭 거창하게 무슨 재단을 만들고 물론 그럼 좋겠지만은 어쨌든 뭐 예컨대 뭐 요새 야학이라고 하나요? 밤에 뭐 그런 거라든지 어쨌든 뭐 그들에게 뭔가 배움을 주거나 뭐 재능 기부가 되거나 뭐 하여튼 뭐 제가 직업인 특강도 어떻게 보면은 그거의 일환이긴 하거든요. 물론 무료로 하고 있지 않고 일종의 보수는 받긴 하지만 어찌됐건 뭔가 성인 말고 성인은 또 따로 성인 대상으로 뭔가 해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제 마음속에 큰 게 이건 뭐 늙어서 계속 죽기 전까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뭔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하고 싶다는 게 되게 커요. 그래서 뭐 와이프하고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만은 이제 생계를 위해 가지고 그런 활동을 못 하고 있지만 나중에 뭔가 경제적이든 뭐든 여유가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은 뭐 예를 들면은 공부방을 해 와이프가 그러면은 거기에 저도 하나의 어떤 과목으로 뭔가 가르치거나 어쨌든 뭔가 그들을 위한 콘텐츠를 하든 아니면 오프라인 상에서도 뭔가 육체적으로 뭔가 쓰든 좀 그러한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큰데 뭔가 또 결이 맞는 그런 또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 또 뭔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콜라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어, 그래요. 어, 그렇습니다. 애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은 참 좋거든요. 예, 그게 제 자녀가 생기기 전에도 그랬지만은 자녀가 생긴 이후에는 이런 생각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어머님 말씀하셨던 행복한 가정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닭살이 돋았는데, 그 다문화 가정의 그 부모, 엄마들이 행복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애들이 더 행복할 수 있으니까. 부모가 행복해야 또 애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온몸에 또 닭살이 돋았었는데, 음, 음, 되게 그리고 응원할게요. 실제로 음, 그, 그 시기가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기. 그러니까 그 영유아기 된 그 어린 시절의 시기, 그때 겪는 그렇죠. 경험.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음, 얘들을 아이고 예쁘다 행복해져라 이게 아니라 정말 이때 안 채워졌을 때 채워져야 될 것들이 안 채워졌을 때 나중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죠. 그게 든든하게 잘 채워졌을 때 얼마나 편안이라기보다는 좀 간단하게 세상을 음, 살아나갈 수 있는지를 아니까 애들을 보면은 좀 더 너네는 잘 살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 너네 행복해라 얘들아 단단하게 가게 그런 거 그런 게 있는 맞아요. 애들이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 고등학생 어쨌든 그 시절의 뭔가 경험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기억이 그 시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때 만약에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 근데 그때만 예를 들어 잘 어떻게든 유야며 벗어났다 쳐, 지나갔다 쳐. 그럼 그걸로 끝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평생 간다는 거죠.
그 영향이 자기 맞아요. 인생에.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자기 인생으로 국한되면 다행인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또 가정을 이뤘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안 좋은 기억이라든지 경험 때문에 뭔가 치유받지 못하고 그게 계속 남아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자녀를 가지면은 그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물림이죠. 진짜 말 그대로.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어린이 시절, 유년기 시절, 청소년 시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네. 그때 자존감이 올바로 서야지 평생 덜 힘들고 덜 이렇게 흔들리고 덜 이제 아픔 없이 클 수 있는 건데, 지낼 수 있는 건데, 그때 뭔가 애정 결핍이 됐건 자존감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면은 이거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또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얼마나 힘들 것이며 기간이 길 것이며 그죠? 맞아요. 그래서 요는 유년기 청소년 시기 되게 중요하고 그때 정말 애들이 좀 즐겁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게 어른 부모의 의무이지 않을까,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네. 맞아요. 그, 어, 그 저희가 왜 초중고 다닐 때도 그냥, 아, 이렇게 이렇게 뭐 학교 가고 이렇게 하면 다 어른 되고, 뭐 그냥 잘 사나 보다. 약간 이런 느낌의 성장기였잖아요. 누가, 근데 딱 와서 지금 이제 어른이 된 시점에서 돌이켜 보니까 그 시기별로 반드시 배웠어야 했던 음, 학문적인 부분을 떠나서 대인관계에서 아이들과의 그런 놀이의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거를 해내는 그 기간이라던가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뭔가 도전하고 많이 실패해보는 그런 거라던가 그 와중에 가족들이 항상 옆에 있었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음, 개인주의도 더 심해지고 가족끼리 대화하는 시간도 적어지고 애들 자체 수도 되게 적어지고 음, 어, 비슷하게 생각하셨다는 분이 있으니까 기쁘네요. 그, 음, 나중에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또, 뭐, 5년 후, 10년 후, 몇십 년 후에 또 비슷한 그런 활동 영역으로 겹쳐가지고 또 만나게 될지, 아니면 심지어 뭐 같이 뭘 하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살짝 뭐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음, 이렇게 나와 공통의 주제, 공통의 관심사, 바라보는 방향이 비슷하거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할 때는 정말 즐거워요, 저는. 음. 그것 때문에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도 아무튼, 궁금한 거 물어봐도 돼요? 얼마든지. 저는 그 투다모님 이렇게 막 소통하고 이러시는 거 보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투다모님이 막 이렇게 리트윗이나 댓글을 소통해 주실 때는 처음엔 이게 단편적이겠거니 했는데 그게 에 되게 저러다 말겠거니. 한결같으신 거예요, 그게. 근데 음, 이제 그 다른 분들이 수다문의 피드백이나 이렇게 뭐 남기는 거 보면 이게 단순히 이분의 컨텐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부분에 대한 애정들이 저는 다 들어있다라는 게 좀 느꼈거든요. 그렇게 그걸 보면서. 그러면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냥, 일단은 저도 사람이 좋고, 근데 어렸을 때도 되게 친구들이 많은 편이었고, 그냥 사람이 좋았어요. 근데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지만, 이제 30대 뭐 이렇게 접어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병원을 하고 이런 수의사 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되게 싫어졌어요. 대인 기피증에 거의 준할 정도로. 예, 그냥 같은 수의사도 싫고 보호자도 싫고 그러니까 점점점 뭔가 싫은 면만 보이고 싫은 경험만 하다 보니까 정말 완전히 인간관계 완전 좁아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뭔가 불편하다, 내 자신이 뭔가 안 됐다 짠하다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그냥 편했고. 어. 근데 이런
블로그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글쓰기, 온라인 글쓰기, SNS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사람들이 싫어했고 그게 맞는데 다시 또 들여다보면은 어렸을 때 내가 그대로 이제 변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거지. 사람을 좋아하는 그게. 근데 뭔가 이제 어른이 되고 뭔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세상에 뭔가 이제 치이고 쪄 이렇게 쪄들고 뭔가 어쨌든 그러면서 사람이 디고 하면서 이제 그게 사람이 좀 싫어진 면이 있었지만은 내면에 뭔가 사람을 좋아하는 게 남아 있었던 게 이제 SNS를 통해서 얼굴도 모르고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결이 많은 사람들과 뭔가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다시 점점 더 커진 것 같아요. 아, 내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변하진 않았구나. 애초에 사람을 좋아하는 그러한 성향이랄까? 그게 남아있고, 다시 이게 좀 SNS를 통해서 커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나와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걸 넘어서 공통의 관심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무엇, 심지어 나의 가치관이랄까, 바라보는 방향이 비슷하거나 같은 사람과의 대화를 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냥 그냥 그 자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고, 그 사람과 나누는 뭔가 시간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게 되게 이제 저한테는 오히려 이제 힘이 되고, 일종의 낙이 되고, 그래서 이런 정말 예전에 저라고 하면 상상도 못하는 이런 거를 지금 찍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역추적하다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사람이 좋아서, 그러니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게 비슷한 연장선이지만은, 그 사람이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알고 싶고, 그 왜 알고 싶으냐의 가장 근원적인 밑바닥에는 뭔가 배우고 싶은 욕구 자체가 제가 큰 사람인 것 같아요. 음, 뭔가 갈망하고, 어쨌든, 비슷한 맥락인데 성장 욕과도 비슷하겠죠. 배우고 채우고 뭔가 자꾸 저를 업그레이드하고 뭔가 계속 성장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인 것 같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역시 일맥상통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은 뭔가 제가 간절하고 절실함이 큰 것 같아요. 음, 응. 내가 이러한 거를 하기 위해서 글쓰기, 종이책 쓰기, SNS 온라인 활동, 내 인지도, 영향력을 키워야지 하는 절실함, 간절함이 큰 것 같아. 근데 왜 크냐? 계속 꼬리에 꼬리에 물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뭔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내 인지도, 내 영향력,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퍼스널 브랜딩이 돼서 내가 브랜드화가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지 않나.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린이 청소년과 관련된 일이라든지 뭐든 그러니까 내가 좀 그릇이 커지고 내 인지도가 높아지고 커지고 내가 브랜드가 되고 소위 말해서 내가 유명해지거나 인플루언서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 절실함이 크기 때문에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저지르고 수습하기 이러한 인생 모토로 삼고 막 이렇게 지금 저지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음. 되게 지금은 많이 되게 변했죠, 제가. 재밌으시겠네요, 지금. 그냥 하고 싶은 거. 재밌죠? 그리고 지금 이 인터뷰 하는 거 저번에 파파님 할 때도 그렇고 너무 재밌어. 뭔가 농담이 아니고 그때도 파파님 인터뷰도 저는 뒤에 일정이 없기 때문에 3시간, 4시간 밤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파파님 일정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막 다다다다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하여튼 너무 재밌어요. 왜 이거를 진작 안 했을까? 10월달, 9월달부터 그냥 바로 하지. 하여튼 너무 재밌어요. 아, 그 제가 투다원이 보면 되게 느꼈던 게 이렇게 가끔 모르는 거 물어보시거나 그러실 때 몇 분 지나면 바로 실행을 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속도가 진짜 빠르시다, 이분도. 그날 이렇게 딱 하면 바로 다는 그거를 보고 되게 목표에 대해서 집중하는 능력이 엄청 좋으시다. 그리고 그거에 음. 대해서 미완성이든 완성이든 일단 하면서 맞춰간다라는 그 추진력이랑 에너지가 되게 좀 인상적이에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또 사람들한테 갖는 관심이랑 이 따뜻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이게 두 개가 밸런스가 되는 게 되게 좀 신기했었어요. 음, 근데 얘기 들으니까 되게 이해가 됐던 것 같고, 그때 약간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뭔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걸 하면 한다는 사람이야. 라고 그 자기 확신을 갖는 부분이 강하다고 그러셨는데, 음. 그 확신은 어릴 적부터 있으셨던 건지, 어떻게 그렇게 커지게 된 건지 궁금해요. 사실 어릴 때는 뭐 그런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노력파였어요, 노력파. 노력파. 그러니까 난 뭐뭐 하면은 할 수 있어. 이거라기보다는 일단은 무조건 노력을 하면은 되겠지. 뭐 아마 될 거야. 강화하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노력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뭔가 결과라든지 성과를 얻을 거라는 그 노력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은 있었죠. 근데 좀 뭐 저 자신에 대한 내가 이거를 뭔가를 하면은 꼭 뭔가 이룰 수 있을 거야. 성취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개념과는 약간 다르고 노력을 하면은 뭐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뭐 이러한과 비슷한 건데 일단은 노력이 디폴트다. 뭐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고 얻고 싶은 게 있으면은 노력을 하면은 한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그 근사치 비슷하게는 뭔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일종의 믿음, 확신, 어떻게 보면은 바람 이런 건 있었죠. 그래서 엄청 노력파였어요, 뭐든지. 공부도 음, 저는 공부 머리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고 부모님이 단 한 번 공부하라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중학생 때부터 그냥 나름의 뭔가 이 두뇌 자체도 되게 계획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거라 가지고 그냥 좋은 일단 고등학교에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는 일단 좋은 고등학교에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독서실을 끊고 야간 자율학습 도 중학생 때부터 있었긴 했는데 어쨌든 야자할 땐 야자하고 야자가 없었을 때는 중학생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독서실 가서 그냥 엉덩이에 땀띠 날 정도로 누가 안 시켰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몸에 밴 성향 자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주어졌으니까 그게 열심히 지금까지 계속 한다. 유지되고 이런 있지 거. 않나. 아, 음. 그게 어떤 파트든 상관없이 나한테 주어지면 열심히 하는 이게 디폴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이거 왜 하고 싶은지 그렇죠, 같이 들고 그렇죠. 가는 거예요? 전자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음, 이제 어쨌든 점점, 음, 음, 지금 갑자기 인터넷이 연결이 불안정해가지고 엄부님의 말씀이 약간 끊겨가지고, 아, 음, 지금은 제가 어때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죠? 네, 지금은.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마지막 질문을 한번 다시 해주시겠어요? 쭉쭉쭉쭉 아, 끊겨가지고. 주어진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그렇죠. 근데 그게 내가 하고 싶고 원하지 않아도 일단 나한테 주어졌으면 엄청 노력하는 스타일이신 건지 아니면 상황과 음, 관계없이 내 원함과 관계없이 주어졌지만 나는 이 주어진 걸 내가 왜 원하는지랑 연결시켜서 추진하시는 스타일인 건지 아니면 나는 굳이 따지면 후자이긴 해. 후자이겠네요. 아, 굳이 따지면. 근데 전자도 없진 않죠. 예. 아, 그러니까 뭔가 저한테 주어지면은, 그러니까 제가 사실 되게 완벽주의가 강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남 시선을 되게 많이 쓰는. 그러니까 나는 결점이 하나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고자 싶었어요. 내가 어설프거나 사실 지금도 못 버렸어요. 못 버렸어. 근데 그나마 음, 조금씩 내려놓으려고 많이 노력 중인데 내가 어설프거나 좀 뭔가 서투르거나 이런 모습을 일체 안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술자리에서, 음, 술은 보통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술 마시는 이유가, 술을 어느 정도 얼큰하게 먹고 좀 느슨해지고 흐트러지고 뭐 이런, 거를 좀 느끼고 싶고 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흐트러지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기 싫어서, 음, 그런, 제 기억으로는 제 친한 친구들 정말 몇 사람한테 말고는 그런 모습 자체를 아예 안 보여준, 음. 술 자체도 세긴 세는데, 지금은 안 먹은 지 너무 오래해서 뭐, 어쨌든 주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술 주량도 되게 세지만은 어쨌든, 그런 흐트러짐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 자체를 제 자신이 용납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만약에 주어졌다 하면은, 최대한 그거를 좀 엄청 뛰어나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엄청 못하지는 않는, 그런 음, 수준까지는 해야 되는. 음. 근데 지금은 계속 그런 뭘 할 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어 하지? 내가 뭘 하려면은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거를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수시로 해요. 수시로 하고 사실 질문 24시간 365일 질문으로 항상 질문 플러스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꼬리를 안 물고 안 끊어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얘기가 좀 길어져. 꿈을 거의 365일 며칠 제외하고서는 거의 매일 꿈을 꿔요. 음, 근데 그 꿈도 하루에 수십 개 내지 수십 개를 꾸고. 근데 그 꿈이 막 생생하게 기억도 나고, 개꿈도 막 섞여 있지만, 걱정했던 일이 반영된 꿈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래서 생각이 워낙 많은 사람이고,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막 이러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되게 피곤하죠. 음. 아무튼 별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주희한테 되게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다. 되게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런 뭔가 저 자신에게 봤을 때 자신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은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그런 것들은 좀 줄이고 내려놓으려고 계속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뭐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이든 많이든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완벽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거나 완전하게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거나 그러지는 사실 못해요. 음. 음. 일종의 강박이 심해요, 한마디로 강박. 시간 강박, 완벽주의 강박, 어떤 그런 강박이 되게 말씀에 심한 사람이었어서, 네? 강박이 심하신 것 치고 인터뷰 스타일은 너무 응, 강박 없이 업데이트 하시는 거 같아요. 응, 이렇게 풀편집 안 하시고 응. 그냥 올리시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런 게 강박이라고 해서 지금 너무 낯선 느낌이라서 아니 영상을 이렇게 급하게 그러니까 올리는데 이게 변한 거라는 거지, 변한 거. 어, 진짜 많이 바뀌신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상충되는 음, 내용일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음, 이게 한마디로 저한테는 시도인 거죠. 나를 어, 뭔가 깬 이런 식의 완벽해야 돼. 느낌이군요. 뭐 썸네일, 뭐 완벽해야 돼.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렇죠. 그거를 극복하고 깨려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이제 없지 않는 거죠, 저는 지금. 아, 음, 그럼 대단한 변화네요. 그런 거. 음. 음, 그리고 이게 왜 갑자기 자꾸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하면서, 네. 어머님 화면이 자꾸 끊기고 멈추고 자꾸 이러네? 아, 저는 잘 나오긴 하는데, 이제, 저의 인터넷이 네, 문제, 그래요? 그럼 일단 다행이에요. 네. 지금은 또 저도, 나오는데, 아까 전에 또 잠시 또 화면이 약간 어그러지면서 깨지면서 멈춰 있었는데, 또 네, 녹화가 잘 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잘 되길 계속 바라며. 제 알을 깨어나가고 있는, 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레임을 깨어가고 있는 계속 과정이에요. 음, 음, 그렇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네, 궁금했었습니다. 음. 그러면 어쨌든, 질문 다 제게 질문해 끝나셨나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예.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투머치 토커 같은데, 박찬호처럼. 예. 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은 사람인지는 또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상담을 받아주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제 음, 동기, 형들, 뭐, 특히나 이제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 그렇게 저한테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들어주는 것도 좋아했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말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 이제 거의 네, 이제 끝이에요. 한 두 개 정도 네, 남았는데, 앞으로 지금 뭐, 어, 이
SNS 채널로만 보면은 유튜브, 인스타, 뭐 어쨌든 뭐 X, 다양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이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목표, 꿈,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뭐 어떤 게 될지. 저는 꿈이 없습니다. 그 꿈이 꿈이 없는 없는 게 게, 꿈이다. 그게 혼자 상상은 많이 해보는데,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는, 어떻게 되고 싶다라는 그림을 안 그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렇죠. 이게 너무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날그날 할 거라 일단 지금 나한테 할 거를 하다 보면은 길이 뭐 가겠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게 저한테는 성향에는 맞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얘기가 되게 저는 와닿거든요. 인생은 피처럼 하루는 음, 제이처럼 어, 그게 지금 저한테는 맞는 거. 그냥 그 목표 하면 뭐 해? 목표를 만들어 가지고 음, 그거를 성취하면 뭐 하나 싶은 마음도 있고 일단 내가 나를 잘 챙기고 내 가정을 잘 챙기고 주어진 거를 하다 보면은 가게 될 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더 궁금한 사람. 그러면은 하루하루에 충실. 네. 그, 이동진 평론가가 한 말이지 싶은데 하루하루는 최선을 다해서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살자.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네. 저도 그게 어느 정도 와닿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어떤 목표라든지 미션이랄까 그런 게 없으면은 또 음, 확 동기부여라고 할까 어떤 행동력으로 이렇게 이어지지 못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큰 그림은 있어요. 약간 내가 되고 싶은 느낌. 음, 저는 어, 진짜 웃기고 재밌는 부자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어, 너무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뭔가 손녀나 손자들에게 태어났을 때, 우리 할머니 진짜 재밌어. 진짜 너무 멋있어. 근데 음, 진짜 웃겨. 나 할머니는 게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할머니. 어, 그 웃기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삶을 그냥, 유쾌하게 사는? 음, 그죠. 액면가 그대로 뭔가 위트 있고 유머러스한 것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저 사람 재밌다 이렇게 느끼려고 하면은, 뭔가 아우라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재밌는 근사한 다양한 경험을 했어야지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게 약간 여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유도 있었어요. 내가 가진 실력에 대한 여유도 있을 거고, 음,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애정에 대한 여유도 있을 거고, 거기에서 어떤 건강이나 경제적인 독립과 자립이 된 상태의 여유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지나고 나니까,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었고, 너무 즐겁고 신나게도 어떤 상황에서든 보낼 수 있는 거네라는 거를 이제 제 자녀나 손녀나 손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할머니가 딱 그리면 진짜 인생 잘 살았다라. 너무 완벽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혹시 너무 좋아.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됐어, 방금. 음, 음, 예, 어머님이 갑자기 할머니 모습을 하고, 노란노란 음, 음, 손자, 손녀들 앞에서 막 이렇게 그런 음. 모습이 순간 스쳐 지나가가지고, 음. 꼭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예, 정말 끝으로 지금 몇 분 녹화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네, 저도 중간에 모르겠어요. 제가 영상을 합쳐가지고 나중에는 한 편은 나갈 거긴 하지만 중간에 한번 잘리기도 어머, 했었어가지고, 네. 네, 적어도 한 1시간은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그리고 뭐 어머님의 뭐 독자분이든, 아니면 팔로워분이든, 어쨌든 그 외 다수를 포함해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에게 끝으로 하고 싶은 말, 내지 아니면은 뭐 어머님의 포부, 뭐가 됐든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저는 보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있으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할까 말까 하는 것도 있고,
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을 때,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태도가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 음, 저는 이제 물어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걸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그걸 했으면 훨씬 더 빠르거나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 상대를 너무 배려하고 약간 그러는 부분들 때문에 좀 못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막상 물어보면은 별거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물어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걸 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모르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랑, 그리고 어 우리가 이것도 컨텐츠로 영상으로 나갈 거잖아요. 이게 듣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하고 싶거나 뭔가 그런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진짜 조그만 거라도 저는 변화를 도전을 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내가 맨날 라떼만 먹었으면 완전 다른 메뉴를 먹어보는 거라든가. 그리고 어 지나고 나면은 뭐든 별거 음. 아니었다라는 얘기, 그런 걸 해 보고 싶었어요. 끝입니다. 다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네. 예, 정말 행동을 해야 변하고, 그죠? 뭐든. 그리고 저도 정말 남한테 뭔가 부탁하거나 도움을 음. 요청하거나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역시 그것도 많이 변했어요, 지금.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서스럼 없이 부탁하거나 물어보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또 도움을 요청하면은 그 사람이 또 나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나한테 도움을 또 요청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나도 뭔가 이제 공간 여백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너무 칼같이 그냥, 그런 거는 그냥 복잡하고 얽히기도 싫어. 내지 난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으면은 별로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건강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정말 제 생각에는 파파님보다 더 길 것 같은데, 어쨌든 정말 긴 영상 오늘 네. 함께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제가 또 조만간 이건 또 올릴 테니까. 예, 하여튼 오늘 인터뷰 너무 수고하셨고, 그러면 네. 이것으로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마치도록 음. 하겠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네.